자, 일단은 도로를 짚었어요. 도로를 짚었는데 계획도로에서 도로가 넓어지는 입량. 계획도로 동그라미 하시고 넓어지는 입량. 뭐가 넓어진다고요? 도로가 더 예를 들어서 6m 도로인데 뭐 12m 도로가 된다든지 왕복 4차선, 5차선 도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 땅의 가치는 더 커지겠죠? 예. 이런 토지를 잘 검토하면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넓어지는 입량 별표 놓고 건축 개발 가능한 도로 접하는 입량 해서 별표 놓습니다. 일단은 임야를 사게 되면은 수익 구조가 제일 크게 나겠죠. 그럼 임야를 건축을 해서 지목이 대로 바뀐다든지 했을 때 뭐 큰 돈이 안 들어가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가 상승된 부분보다 들어가는 비용은 극히 적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론을 설명을 했는데 실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실사례는 이 소유주들이 저하고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고 저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실사례로 보면 용소초등학교 위에 부산 대연혁신도시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역 경성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죠. 요 이제 맞은편에 위치한 제가 여기 지번도 적어놨습니다. 지번도 적어놨는데 이 축산물 직거래센터 음식점의 경우 공매로 임야를 낙찰받아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공매로. 이 공매 낙찰받는 데 있어서 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 입찰할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외국에 있고 이래가지고 입찰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공매는 있잖아요. 공매는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매에 비해서. 그래서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도 저한테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여러 번 찾아오셔서 보시고 자, 이거를 다시 매수한 식품회사 법인이 매수한 식품회사 법인의 대표님, 회장님도 저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서 부동산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자, 이 임야를 개발 건축하여 지목이 뭐였습니까? 임야를 개발 건축하여 상업용의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그러니까 지목이 대로 바뀐 거죠. 건물이 세워지면 일반적인 건물이 세워지면 지목은 대로 바뀌죠. 네. 대지 1084평 2018년에 사용 승인 받아서 연건평 542평 3천 건물로 사용 승인 받아 지목이 임야인 토지 가치를 최유효 활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급상승시켜서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1,000만 원 밑에짜리 땅은 없어요. 1,000만 원 밑에짜리 땅은 없어요. 만약 이종 주거지역이나 이 정도 되면 도로 접한 땅이다 이러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른 부동산에서 밀락동 쪽에 땅이 600평 좀 넘는 땅이 평당에 1,000만 원 좀 안 되게 판다 해서 저희 회사의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 보고 조사해서 손님 바로 붙여서 빌라 건축하실 분 등등 해서 제가 이제 보관이 다 서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개발하면 되겠는지 해서 지금 그냥 밭처럼 쓰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밭. 예. 그런데 막상 살려고 소유주를 만나니까 바로 평당에 2천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600평이면 60억인데 2천만 원이면 120억이죠. 그래서 2천만 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싼 땅들이나 싼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번 제가 수업 때 뭐 월세가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건매물 10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상 살려고 하면 야 내가 멍청하게 몰라서 10억이 판다고 했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뭐 8m 도로 접하고 있고 올 걸린 상가 건물인데 리모델링해서 건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10억에 파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상 살려고 소유주를 다시 만나보면
15억 원 돼야지 팔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격이 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싼 물건들은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계약금 넣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싸게 잡기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상가 건물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 진짜 열에 한 3개 이상은 매매 금액을 올린다든지 매도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팔지를. 팔고 나서 내가 다시 살라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못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물 다시 보시면 여기 큰 땅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곳 음식점 부지에 자주식 5개 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42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그 앉혀져 있는 평수가 한 240, 50평 1층에 앉혀져 있으면 240, 50평을 뺀 1084평 중에서 뺀 나머지 한 800여 평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 시설도 좋고 하니까 얼마나 손님들이 오기도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은 뭔지 아시죠? 예, 기계식이 아니고 기계에 주차해서 넣으려고 하면 저도 조금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외제차라든지 큰 차들은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주식 주차장이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러면 이거를 임야를 이렇게 대지 1084평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임야를 사가지고. 그래서 공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도 큰 수익을 남기고 매도했고, 매수인은 이 대단지 아파트를 겨냥해서 대단지 아파트 이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하고 대연 롯데캐슬하고 밑에 대연 프로지오 아파트하고 뭐 삼정거리, 마로니에 타워 이렇게 다 하면 거의 한 4,000세대 되거든요. 근데 이 위에 조금 올라가면 또 지금 삼정거리, 뭐 대우거리, 삼익거리 등등 청구 아파트 여기가 또 한 4,000세대 돼요. 그럼 거의 8,000세대의 딱 센터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도로는 거의 뭐 4차선 도로,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서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신 분은 굉장히 잘 사신 거죠. 근데 정말 잘한 사람은 누구죠?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임야니까 뭐 임야니까 이랬는데 이거를 만일에 본인이 개발해서 지목을 대로 바꾸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더 큰 수익을 가졌겠죠. 이 상가 건축 부지나 상가 건물은 점프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안내 그거 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바닷가 영구 조망권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이거를 불과 몇 년 전에 2019년도에 취득할 때 50억 정도 취득했는데 지금 뭐 한 450억 이상의 매도하는 물건이 있거든요. 근데 450억 이상의 매도하는 물건에 매수 콜이 들어가서 이 소유주를 만나보니까 다시 매도를 보류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50억 정도 주고 사서 450억, 400억을 띄운 거죠. 400억. 근데 아파트를 내가 400억을 띄워서 팔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력이 갖춰지면 그때는 비주거와 관련된 건축부지라든지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이 수익 구조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분양권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상업용 건물이나 뭐 이런 건축부지나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움직이지 계속 아파트를 10채 사고 20채 사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모여지니까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중개하시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수수료 단위도 크니까 아파트 100개 월세 놓고 전세 놓고 뭐 매매하고 하는 거나 건물 하나, 토지 하나 매매하는 거나 수수료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일의 양은 100배 정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일의 양은. 그럼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랜팅을 보시면 그 지상 1층은 제조업소, 여기가 이제 축산물 직거래 센터이기 때문에 제조업소로도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2종 건생 근린생활시설로 114평. 그 다음에 소매점 1층에 127평. 여기서 고기를 팔거든요. 예, 소매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건생하고 1종 건생을 1층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 되게 맛있어요, 이 집에. 예, 저도 굉장히 자주 한 번씩 가는 곳인데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 음식 먹으러 많이 가요. 왜 많이 가겠어요? 차대기가 좋다. 야, 아까 앞에 그래도 제가 이야기해 준 걸 바로 활용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가는 이유는 맛있는데 가격이 싸니까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사가지고 그냥 1인분에 한 명이 그러니까 얼마 뭐 초장값 주듯이 횟집 가서 회 사가지고 고기를 사서 위에 2층 가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돈을 주니까 만약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여기서 먹으면 한 뭐 7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금액 비교를 하면 고기는 맛있는데 가격은 싸게 먹을 수 있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대단지 끼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가 편한 거죠. 음식점은 맛있으면 입소문 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상 2층은 234평 일반 음식점. 그래서 2층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해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신축. 어떻게 한 거죠? 임야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거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잘 사서 개발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위 음식점 바로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또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그 경성대학교 그 후문 쪽에 주차장 땅하고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허름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다 부수고 그냥 땅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땅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자, 이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거죠. 경매로 낙찰받아서 직접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소유주하고 이 낙찰받은 사람하고 틀려요. 그럼 경매로 낙찰받아서 그분이 직접 사용하다가,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직접 사용하신 분도 저하고 오랫동안 잘 알고 지금 현재 이거를 소유하신 분도 저하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사례. 그래서 직접 사용하다가 자, 도로 확장 동그라미입니다. 자, 도로 확장. 자, 이거는 보세요. 도로 접한 임야에 있는데 아까 위에 맨 윗줄에 이제 요 상단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 접한 임야였는데 도로가 확장돼서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된 거예요. 도로가. 자, 왜 확장됐는가 하면 대한혁신도시 아파트와 대한호텔캐슬 재개발로 이 사이에 도로가 좁은 도로였는데 확장되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보통은 교통 이런 평가 때문에 도로에 관한 시설을 하죠. 그러면 그런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무슨 땅이 하나 매매가 나왔는데 아니면 경매나 공매 물건이 나왔는데 야, 여기 재개발로 이제 추진해서 아파트 지을 거고 혁신도시 짓는다라고. 그러면 혁신도시를 짓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이거는 뭐 한 달 전에 결정해서 한 달 뒤에 아파트 짓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오랜 시간 전에 몇 년 전에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도로 확장되는 땅들을 잘 사면은 굉장히 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은 토지의 일부를 낙찰가 대비 매우 높은 금액으로 보상. 자, 보상에 동그라미 합니다. 도로 확장에 동그라미 하시고 보상에 별표해 놓으세요. 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그 황령산 그 청소년 수련원 있고 그 봉화대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이렇게 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금년산의 청소년 수련원에 가도 보면은 거기 뭐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모임을 많이 했거든요. 나무도 굉장히 좋은 나무로 해가지고 그걸 지어놨고 그런데 거기 있는 임야를 보면 자연녹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자연녹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그분은 정말 부동산 전문가신데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낙찰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산림청에서 매각 지원한 걸 공매로 받았어요. 공매로 낙찰 받을 때는 평당에 3만 원 정도에 받았는데 도로 보상이 3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 봉화대 올라가는 쪽에 원래는 도로가 없었는데 이거 도로를 이제 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회수된 금액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강한대교 바다 쭉 보이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고 주거지역이니까 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도로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내용에 관해서 도로 보상도 받겠구나. 그 땅에 관해서. 그럼 도로 보상받는 거는 우리가 1, 2월 달에 수업한 거 토지 이용 계획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획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계획도로는 뭐 한 달, 두 달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계획도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계획도로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단기간에 그냥 바로 계획도로 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이제 관할 관청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프린트를 다시 보시면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았고 도로 확장 후에 남은 토지는 어떻게 또 매각해가지고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팔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땅이 한 100여 평 되거든요. 100여 평. 그래서 100여 평 중에서 지목이 임야인데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임야는 투자 분석하실 때 모든 땅을 내가 사용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임야가 만 평이 있으면 이 만 평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땅이 얼만큼 될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남구 쪽에 임야를 샀어요. 임야를 종교시설로 하려고. 그런데 임야를 샀는데 그 임야 중에 일부는 그 주차장으로 부산시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종교시설로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땅을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일반 매매로 그냥 지목이 대지인 지목이 대인 땅을 샀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야를 사가지고 필요한 평수만큼 예를 들어서 한 500평만 쓸 수 있어도 뭐 종교시설 부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차장 만든다 이래가지고 주차장 만든다 그래서 그게 어디 쪽인가 하면 이기대 공원 쪽이거든요. 이기대 공원 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해서 또 보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